이번에는 슬라이드 5번 차트 슬라이드 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의 배점은 100점입니다. 배점이 높은 편이니까 차트 슬라이드는 꼭 작성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제목을 먼저 입력해 주시고요. 차트 작성을 위해 아래쪽 개체 상자에서 이렇게 차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차트 삽입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왼쪽에 혼합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혼합 차트 중에서 이렇게 네 번째 편집 상태를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계열 1과 계열 2가 있는데 계열 1은 묶은 세로 막대형 그대로 가시고요. 계열 2만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시고 보조축의 네모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해서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축을 체크합니다. 그런 후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엑셀 시트 화면이 나옵니다. 자, 자료 입력을 하기 위해서 모서리에 있는 부분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시고요. 자,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 방향 화살표로 바뀌었을 때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를 변경합니다. 자, 여기에서 항목 부분에다가 글자를 입력해 주셔야지 이 내용이 아래쪽 차트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데요. 자, 먼저 시험 문제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차트 아래쪽에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자, 표에서 여기 한국과 OECD 평균, 요게 항목으로 들어갈 부분이고요. 금융 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이 부분이 계열로 들어갈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항목 1에다가 클릭해가지고 한국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항목 2에다가는 OECD 자, 평균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간격이 좁을 경우에는 열과 열 사이의 경계 부분에 마우스 놓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넓혀줄 수 있습니다. 계열 1에다가 금융 이해력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지식, 금융행위, 그 다음에 금융태도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간이 좁게 나오는 부분은 간격을 넓혀주시면 되시고요. 자, 자료를 이렇게 여기 있는 숫자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67. 자,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입력한 자료가 아래쪽에 차트로 반영이 됐는데요. 모양이 이렇게 막대 차트 위쪽에 꺾은 선형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모양이 약간 다른 상태시죠. 자, 요거를 이제 변형하기 위해서 지금 항목 3, 4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점에다 마우스를 놓고 포인터가 양쪽 방향 바뀌었을 때 클릭 드래그해서 어디까지만 항목 3, 4는 차트 영역에서 포함이 되지 않도록 영역을 조절해 주고요. 항목 3, 4는 필요 없으니까 드래그해서 범위 잡으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란색 범위 안에 있는 애만 이렇게 차트에 반영이 되고요. 그런데도 모양이 동일하게 안 떨어지죠. 자, 이럴 때는 위쪽에 보시면 행렬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렬 전환을 눌러가지고 차트 모양이 비슷하게 나올 때까지 계속 행렬 전환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변형이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요 화면은 사실은 이제 화면에서 닫혀도 됩니다. 위에 X 눌러가지고 닫아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차트 아래쪽에 지금 기본값만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차트는 차트 아래쪽에 이렇게 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를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테이블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쪽에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빠른 레이아웃을 클릭을 해서 자, 표가 들어가 있는 이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5번 클릭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표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 축제목은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클릭해서 키보드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건을 하나하나씩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요. 이미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조건, 글꼴을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에 가셔가지고, 자, 글꼴을 도둠, 한글로 도둠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16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곽선 주라고 되어 있죠. 외곽선은 위에 도형 윤곽선을 선택하시고 검정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빈 공간을 클릭해서 확인해 볼게요. 바깥쪽에 테두리 윤곽이 나와 있죠. 자, 이제 세부 조건을 처리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차트 제목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차트 제목부터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크기를 24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도둠의 크기를 24로 지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굵게 지정하라고 했어요. 굵게는 첫 번째 굵게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채우기를 흰색. 자, 도형 채우기에 흰색 선택하시고요. 테두리를 주라고 되어 있죠. 자,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자, 도형육에 가셔가지고 그림자에 가보시면 오프셋 오른쪽 그 모양을 찾아가지고 이 모양입니다. 클릭해서 자, 제목에 대한 조건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목을 드래그해서 차트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식을 다 지정을 하시고요. 마지막에 글자를 입력해서 차트 제목 조건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부 조건을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차트 영역을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을 채우기 흰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 처리해 볼게요. 자, 이 부분 처리하기 위해서 차트 전체,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메뉴가 뜨죠. 자, 여기에서 차트 영역 전체를 노란색으로 채우라고 했어요. 채우기 가셔가지고 단색 채우기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서 색상을 무슨 색? 노란색으로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그림 영역. 여기 용꿈선 있는 부분에 클릭하면 그림 영역이라고 선택이 되시거든요. 자, 얘는 단색 채우기 하셔가지고 색깔을 흰색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기본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러면 조건에서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세부 조건까지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부 조건은 데이터 서식에서 OECD 평균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자, 앞쪽에 여기 다이아몬드 표시. 지금은 무슨 표시되어 있냐면 다이아몬드 표시가 아니라 동그라미 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모양을 다이아몬드 표시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꺾은 선형에 대해서 명령을 줄 거니까 꺾은 선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에 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표식을 클릭하시고요. 표식 클릭하면 그 아래쪽에 표식 옵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표식 옵션 클릭. 그런 다음에 기본 제공 선택하시고요. 형식이 지금 동그라미 모양 되어 있는데 클릭해서 마름모로 선택하시고 크기를 몇 포인트? 10포인트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 형태의 이렇게 동그라미 그 마름모로 좀 더 크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조건을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조건은 가표시 금융 이해력의 한국 계열말. 자, 금융 이해력이라고 하면 여기 첫 번째죠. 첫 번째인데 자, 한국 계열은 파란 막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그 파란 막대 클릭하면 전체가 다 잡힙니다. 그 중에서 금융이해력만 잡아야 되니까 금융이해력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이렇게 전체에서 얘만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쪽이 차트 디자인 가시고요. 차트 요소 추가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로 갑니다. 데이터 레이블 가셔서 어디에? 위쪽.
위쪽인데 막대형에서는 위쪽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바깥쪽 끝에라고 되어 있어요. 바깥쪽 끝에 클릭. 그러면 이렇게 값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세부 조건은 다 처리를 하신 상태인데 마지막 도형 삽입을 하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기본적인 조건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해주셔야 하는 게 여기 중간에 선 있고요. 아래쪽에 표에 대해서도 바깥쪽에 테두리 선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조축에도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금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눈금선을 없애셔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눈금선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차트 요소 추가 가셔서 자, 눈금선으로 들어갑니다. 눈금선이 기본 체크되어 있는데요. 기본 주 가로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눈금선 사라지게. 자, 그 다음에 왼쪽에 기본 축에 선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기본 축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축서식에서 실선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 선이 나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 형태예요. 아래쪽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테두리를 실선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검정색 선이 나오죠. 자, 오른쪽 보조축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택한 상태에서 실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숫자를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숫자가 자, 50으로 시작돼서 70으로 끝나고요. 이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이 5가 됩니다. 그거를 맞춰 주셔야 돼요. 자, 하는 방법은 보조축 선택한 상태에서 자, 위에 축 옵션으로 들어가셔 가지고요. 최소값, 최대값이 보이시죠? 최소값, 최대값. 자, 최소값은 제일 작은 값 지금 50으로 하셔야 되고요. 최대값은 몇으로 해야 되냐면 70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50, 70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단위가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 52, 54에서 2단위로 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단위로 해야 되니까 기본 단위를 5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단위가 5로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차트의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맞춰진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차트의 위치를 약간 위로만 올려줄게요. 출력 형태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도형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도형은 이런 모양의 도형을 그리셔야 되고요. 이 도형의 밑에 스타일 지정하시고 글꼴 지정하시고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도형에서 자, 이 도형은 어디 있냐면 순서도의 맨 마지막 도형이에요. 순서도의 맨 마지막. 자, 순서도에서 맨 마지막 도형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책에 그 시험지에 있는 것처럼 문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그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을 해라.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은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도형 스타일이 보이실 거예요. 자, 아래쪽 자세히 단추 눌러가지고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은 이걸 얘기합니다.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클릭. 그런 다음에 위치 크기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자, 얘에 대해서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글꼴을 궁서에 18포인트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글꼴을 궁서 크기를 18포인트로 지정을 합니다. 18포인트. 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글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OECD 국가 중 OECD 국가 중 5위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입력해 주시는데 글씨가 이렇게 두 줄로 나온 이유는 도형의 크기가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크기를 가로 크기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한 줄로 들어갈 수 있게 즉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맞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차트의 모든 조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차트의 배점은 100점입니다.